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허전합니다. 뭔가 잔뜩 채웠는데 정작 나는 텅 빈 것 같습니다. 이 공허함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게으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너무 잘 살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바쳐 가족을 지켰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것은 다 포기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 많은 것을 잃었는데 마음은 공허합니다. 자식들도 다 컸고 집도 있고 해야 할 일도 다 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2000년도 더 전 중국 전국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자. 나라들은 서로 싸웠고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애를 썼던 그 시대. 장자는 똑똑했고 글도 잘 썼고 생각도 깊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초나라 왕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장 달려갔을 자리입니다. 그런데 장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북이가 있다고 하오. 그 거북은 죽어서 뼈만 남아 제단에 모셔지고 있소. 귀하게 대접받고 사람들이 절을 하고 그렇게 숭배를 받고 있소. 그런데 그 거북은 과연 행복할까요? 살아서 진흙탕을 기어다니는 거북이 더 행복하지 않겠소? 왕의 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자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좋은 기회를 왜 차버리나? 저러니까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지. 하지만 장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 쫓는 것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는지. 사람들은 대부분 무언가가 되기 위해 살아갑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훌륭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 성실한 직장인이 되기 위해, 자랑스러운 가장이 되기 위해.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사라집니다. 나는 없어지고 역할만 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고 나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는 누구였지? 장자는 이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인무기, 신인무공, 성인무명. 잘난 나를 내려놓고, 이뤄낸 것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장자는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 이루려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냉소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장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사람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게 만든다는 것을.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인무기. 지극한 사람은 잘난 나가 없다. 장자는 말합니다. 잘난 나에 집착하지 말라고. 장자가 말하는 잘난 나는 이래야 하는 나입니다. 남들 보기에 괜찮은 나, 세상이 원하는 나, 체면 차리는 나입니다. 평생 이래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을 겁니다. 아버지는 이래야 한다. 어머니는 이래야 한다. 어른은 이래야 한다. 부모는 이래야 한다. 그리고 그 말에 맞춰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터로 나가고 밤늦게 돌아와 피곤한 몸을 누였습니다. 자식들 학비를 대느라 사고 싶은 건 참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가족 때문에 미뤘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나는 뭐 하고 싶은 거지? 나는 뭘 좋아하는 거지? 그런데 그 질문에 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것이 잘못된 삶이었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나는 사라지고 역할만 남는다는 겁니다. 장자는 이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나를 살지 못하고 이래야 하는 나를 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지극한 사람은 그런 잘난 나가 없다고. 이 말은 나를 지워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느끼는 허전함은 바로 여기서 옵니다. 평생을 아버지로 살았지 나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어머니로 살았지 나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가장으로 살았지 나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할이 끝나고 나니 나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장자는 이미 2000년 전에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신인 무공. 신묘한 사람은 쌓아놓은 게 없다. 장자는 말합니다. 이뤄낸 것에 매달리지 말라고. 쌓아놓은 게 없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평생 일하고 헌신하며 살았는데 쌓아놓은 게 없다니. 여기서 말하는 공은 이뤄낸 것들입니다. 업적, 성과, 결과물, 눈에 보이는 것들 말입니다. 평생 무언가를 쌓으며 살았습니다.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자식을 키우고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마음을 채워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만큼 모으면 마음이 편해지겠지. 이 정도 이루면 만족하겠지. 자식들 다 키우고 나면 여유가 생기겠지. 그런데 이상합니다. 쌓아놓은 것이 많은데도 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자는 이렇게 봤습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이루기 위해 살지만 정작 그렇게 이뤄놓은 것들이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것들은 대부분 남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은 돈, 가족을 위해 산 집,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성과. 그것들은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공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루는 동안 정작 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생각한 적이 있을 겁니다.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은데도 조금만 더 했습니다. 그렇게 버티면 언젠가는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루고 나니 마음은 더 텅 비었습니다. 장자는 이것을 무공이라고 했습니다. 신묘한 사람은 이뤄놓은 것에 매달리지 않는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뭔가를 이루려고 자신을 소진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쌓으려고 나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쌓아야 했고 가족을 지키려면 이뤄내야 했습니다. 장자도 그걸 몰랐던 건 아닙니다. 다만 그는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미리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뭔가를 이루려고만 살면 마지막에 남는 건 이뤄놓은 것이 아니라 공허함이라는 것을. 지금 느끼는 허전함은 쌓아놓은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쌓으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인 무명, 성스러운 사람은 이름이 없다. 장자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에 묶이지 말라고. 이름이 없다는 말, 이것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니까요. 좋은 아버지였다는 이름, 훌륭한 어머니였다는 이름,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이름, 자식들이 기억해 주길 바라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쁜 욕망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장자는 그 이름이 우리를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평판입니다. 체면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 이름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저 집은 자식 교육 잘 시킨다는 이름을 지키려고 자식들 학원비 대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저 사람은 책임감 있다는 이름을 지키려고 아파도 참고 일터에 나갔습니다. 저 집안은 훌륭하다는 이름을 지키려고 속으로는 힘들어도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지키려다 보면 정작 나는 사라집니다. 이름을 위해 사는 삶, 평판을 위해 견디는 삶. 장자는 이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성스러운 사람은 이름이 없다고. 이 말도 무명인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름에 얽매여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 때문에 내 삶을 꺾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체면이 중요했고 평판이 생존과 직결됐습니다. 장자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건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들고 나니 그 이름들이 무색해집니다. 좋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지켰지만 정작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어머니라는 평판을 얻었지만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장자가 말한 무명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지금 느끼는 허전함은 이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름을 지키느라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인무기, 신인무공, 성인무명. 이 세 문장은 따로 떨어진 말이 아닙니다. 잘난 나를 내려놓고 이뤄놓은 것을 내려놓고 세상이 붙인 이름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장자는 허전함이 어디서 오는지 20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나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장자의 말을 듣고 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진작 알았으면 다르게 살았을 텐데. 그런데 진짜 몰랐을까요? 어쩌면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렇게 살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먹고 살아야 했고 가족을 지켜야 했고 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자의 말은 과거를 후회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장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는 더 쌓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루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조금씩 내려놓는 겁니다.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뤄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이렇게 보여야 한다는 무게를 내려놓는 겁니다. 말은 쉬워 보이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 밥은 제때 먹니? 애들은 잘 크고 있어? 이렇게 물으면 자식은 네, 괜찮아요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딱 거기서 끊깁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큰애가 그때 대학 붙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그때 부장 달았을 때는 말이야. 친구는 그랬지, 그랬어 하고 맞장구 치지만 이내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갑니다. 전화를 끊고 헤어지고 나면 뭔가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 질문들, 그 이야기들은 확인이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부모 역할을 확인하는 것, 자식이 잘 사는지 확인하는 것, 내가 아직 필요한 존재인지 확인하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 나도 뭔가 잃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장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는 그 확인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녀에게 전화를 걸고 별일 없지? 그리고 잠시 기다립니다. 그래, 목소리 들으니 좋네. 그리고 침묵. 처음에는 이 침묵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더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끊으면 무책임한 거 아닌가? 하지만 괜찮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말을 꺼낸다면 그냥 들어봅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서 어땠어? 조언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봅니다. 자식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힘들 때 언제든 전화해. 그게 전부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뭔가를 확인했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 내 자식이구나 하는 느낌. 역할이 아니라 관계를 느끼는 겁니다. 저녁에 산책할 때도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며 걷습니다. 하루만 보는 걸어야지. 의사가 운동하라고 했으니까. 건강 챙겨야 애들한테 침 안 되지.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걸음수를 확인합니다. 5,000보, 7,000보, 9,000보, 10,000보가 될 때까지 걷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오늘 10,000보 걸었다는 걸 확인하고 뿌듯해합니다. 그런데 정작 산책하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하늘이 어땠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장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건 산책이 아니라 과제였던 겁니다. 이제는 걸음수를 보지 않고 걷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 그냥 걷습니다. 발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가로수 아래를 지나가는데 바람에 잎이 흔들립니다. 그걸 잠시 봅니다. 참 예쁘네. 벤치가 있으면 잠시 앉습니다. 쉬면 안 되는데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걸어야 하는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유모차를 밀고 가는 젊은 부부, 손잡고 걷는 노부부. 특별히 생각하는 것도 없이 그냥 봅니다. 그러다 다시 일어나 걷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핸드폰을 보니 겨우 4,000보입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 부족하네 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걸음수를 채운 게 아니라 산책을 했으니까요. 바람을 느꼈고 하늘을 봤고 그냥 걸었으니까요. 그게 더 나를 채웁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해야 하지? 병원 가야 하나? 마트 가야 하나? 애한테 전화해야 하나?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해야 할 일들로 하루를 채웁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오늘 뭐 했지 싶습니다. 분명 뭔가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냥 바쁘기만 했습니다. 장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건 해야 할 것에 끌려다닌 하루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잠시 봅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일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기분일지 미리 계획하지 않습니다.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를 맞이합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느낍니다. 오늘 날씨 좋네. 오늘 구름이 많네. 그것만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뭘 해야 하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밥을 먹습니다. 밥알을 씹으며 아, 밥이 맛있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분명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병원도 가야 하고 마트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는 일로 바꾸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서 빨리 끝내야지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병원 복도를 걷다가 창밖을 봅니다. 나무가 보입니다. 저 나무꽃 피었네. 그것만으로도 그날은 다른 날이 됩니다. 이런 말들이 너무 소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달라지는 건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말한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작은 내려놓음입니다. 확인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증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채우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보입니다. 자식의 목소리가 들리고, 친구의 얼굴이 보이고, 바람이 느껴지고, 하루가 느껴집니다. 그게 장자가 말한 무기, 무공, 무명의 삶입니다. 잘난 나를 내려놓는다는 건 나를 버린다는 게 아니라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이뤄놓은 것을 내려놓는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싸우려 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이름을 내려놓는다는 건 인정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인정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문득 이런 순간이 옵니다. 아, 이게 나구나. 역할이 아니라, 성과가 아니라, 이름이 아니라 그냥 나. 장자는 그 순간을 위해 평생을 글을 썼는지도 모릅니다. 허전하다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정말로 역할 속에 갇혀 살았다면 허전함조차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허전함을 느낀다는 건 안에 아직 나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나가 지금 돌아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지극한 사람은 잘난 나가 없고, 신묘한 사람은 쌓아놓은 게 없고, 성스러운 사람은 이름이 없다고. 이 말은 비우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채우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채웠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비울 차례입니다. 비워야 바람이 통합니다. 비워야 빛이 들어옵니다. 비워야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평생을 무언가로 채우며 살았다면 이제는 비우며 사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장자가 본 삶이었고 그것이 지금 가능한 삶입니다. 허전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나로 살아갈 시작입니다.